높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등기가 완료된 건만 공개하는 방법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최고가 허위 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집값을 띄우는 허위거래 신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허위 실거래가 작전 세력의 전모를 밝혀낼 것으로 잔뜩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의심거래 1080건 중 자전거래와 허위 신고는 32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3개월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며 이 가운데 43.7%에 해당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7월 25일부터 집값 띄우기 방지 정책으로 실거래가 공개 시 올해 계약건에 한해 등기 일자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등기 일자 공개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는 아직도 많으며 등기일 공개만으론 허위거래나 집값 띄우기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실거래가 공개는 신뢰성을 많이 잃었고 집값을 올리는 데에만 충실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등기 여부는 계약 후 몇 달 후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허위 계약으로 잔금을 한참 뒤로 밀어놓을 경우 오른 집값에 매수를 하는 매수인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시스템에서 수개월 후 등기 여부를 보여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으며 잔금 이후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거래가 해지되었다면 해제일로 30일 이내에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빠르면 보통 60일 정도에 등기 이전이 표시되고 잔금일을 늦게 잡으면 3-4달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일도 30일로 잡아놓은 탓에 플러스 30일의 기간을 더 주는 격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최고가 거래 금액을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공시를 계약이 되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난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이 되면 신고를 하되 공개는 등기 이전 건에 대해서만 하는 방법입니다. 장단점은 물론 존재하지만 허위 거래를 막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해제건에 대해 해제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기간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물론 허위로 신고한 건이라면 해제일을 늦게 잡고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겠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30일, 60일의 기간은 무의미합니다. 다음 거래를 위해 대부분 거래 신고를 바로 하고 등기도 잔금일날 대부분 신청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늦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는 건지 못 잡아내는 건지 이번 조사 발표 시 초라한 결과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해제건이나 미등기건 중 조사 결과 정상 거래라고 발표한 일부 내용들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근거 자료를 어떤 형태로 파악했냐입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도인 매수인 간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금이 송금됐으며 정상적인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상황에 따라 위약금까지 지불한 내용이 파악되어 정상 거래라고 넘어갔다면 이 자료들까지 조작한 경우 그 이상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허위 거래를 올려놓고 해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등 집값을 띄우려는 조력자들끼리 공모한다면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놓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오랜 문화처럼 자리 잡은 일부 입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위입니다. 예전엔 얼마 이하 거래는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단지 내에 내걸거나 엘리베이터 앞에 공고문을 붙이기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주변 아파트 시세와 해당 아파트는 얼마라는 높은 호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으며 최고가 이하 거래 부동산 상호명을 게시해 이용하지 말라는 등 대놓고 아파트 가격 담합을 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교묘하게 진행합니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톡방에 최근 거래가만 주기적으로 올려놓거나 상호명을 넣지 않은 가두리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과 특정 상호명을 제시하며 그 부동산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매매를 처리해줬다는 식의 후기 같은 유도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엔 경기도의 모 아파트에서
정문학 관리실 전광판에 대놓고 특정 부동산 불매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파트 전광판의 용도가 그게 아닐 텐데 참 교묘하게 담합행위를 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접수 건수가 2,149건에 달하지만 이 중 1.1%인 24건만 기소 및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입증 문제로 신고 후 제대로 된 조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신고 포상금 50만 원도 걸려 있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이후 접수된 신고건 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집값 담합이 의심돼 신고에도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자정거래나 허위신고를 직접 주도하거나 집값 담합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모 정당 국회의원이 2020년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해 8개월 동안 신고된 부동산 불법행위 중 집값 담합이 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집값 담합이 46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개정되기에 이릅니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번 국토부 허위거래 발표 자료에 이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등장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절차가 어렵다는 걸 일선의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언론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큰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반인이 보기엔 호재가 없는 이상거래로 느껴지는데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둥, 모 아파트 단지 매매가 13주 연속 상승 등의 자극적인 기사로 매수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 카페나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집값 반등이 시작됐다는 둥,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둥, 3년 후 공급 부족 사태가 온다는 둥,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도 주변 시세를 올려놓는데 한몫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일부 입주민들의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담합을 하거나 허위거래 모의를 한다면 실거래가의 공시 시스템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려놓은 허위거래 한 건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공시체제를 등기 이전 것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봅니다.